안녕하세요. 말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깨끗한 배경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언어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재교구의 선택 기준은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 또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재교구마다의 차이가 있고요. 또 아이의 선호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교구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우리 아이에게 잘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언어치료실에서 아이가 선생님과 함께 사용한 교재교구를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연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치료실 안에서 부모님들을 뵐 때에도 우리 아이랑 같이 가정에서 이 교구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교재 교구를 가정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한 다른 교재 교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교재 교구는 언어치료 교구방법 추론 장벽 놀이편입니다. 이 교구는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제가 제작했던 교구입니다. 활용 방법 영상을 인스타로는 종종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시간이 무려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우선 장면은요, 이렇게 50개의 각각 다른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그림이 이렇게 조금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에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친숙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교구를 좀 홍보하기 위함은 아닌데 구성을 설명해 드리면 좀 공원에 대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당에 대한 상황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때 한창 코로나가 진행될 때라 마스크가 테이블 앞에 있지만 지금 활용하셔도 좀 무방한 그런 교재 교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장면은 사파리에 대한 장면이에요. 카드 뒷면에 이렇게 디렉션으로 아이에게 어떤 지문을 읽어줘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읽어줘야 될지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간단한 의문사를 활용해서 질문을 들려주세요. 어디, 누구, 무엇, 의문사가 들어간 질문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기 어디야?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친숙한 이런 동물 그림들이 보이는데 아이가 아마 알고 있는 동물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기린, 여우, 사자, 코끼리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 연결어미 뭐뭐랑 뭐뭐랑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여 주시면 훨씬 더 세련되게 문장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사용해 보는 거죠. 기린이랑 공작새랑 여우랑 사자랑 코끼리가 있네. 그리고 이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큰 호랑이가 있고 여기는 작은 호랑이가 있네. 곰은 과자를 먹고 있네. 그리고 나서 왜 어떻게 의문사도 들려주시는 거죠. 곰은 왜 과자를 먹고 있을까?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나 봐. 여기는 어디야? 매표소는 무엇 하는 곳이지? 맞아, 표를 사는 곳이야. 동물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간단한 의문사 질문에도 대답을 하기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먼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아니면 아이랑 동물원에 갔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갔었지? 맞아, 에버랜드 사파리에 갔었어. 누구랑 갔었지? 맞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갔네. 이렇게 엄마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려 주셨다가 아이가 대답에 어려움을 보였을 때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 주셨다면 여기에 있는 추론 질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한 가지 동물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동물을 생각해 봐. 엄마가 너가 생각한 동물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볼게. 그러면 아이가 이 질문이 아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코끼리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엄마가 먼저 다리가 4개인가요? 코가 긴가요? 귀가 큰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설날에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명절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장면 그림 또한 어디인지,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들려주세요.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 누구일까? 누구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금 더 쉽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날 때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는 어떤 돈일까? 맞아, 세배하고 받은 세뱃돈이야. 테이블에는,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법 형태소 뭐뭐랑 이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잡채랑 갈비찜이랑 생선이랑 김치랑 꼬치전도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의문사에 대한 질문 대답이 조금 더 아이에게 쉽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교재 교구를 사용하더라도 아이가 그 장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길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알고 있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경험으로부터 그 어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시는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재교구는 사용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따라서 아이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반응을 처음부터 매우 유창하게 이끌어내는 부분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이가 긴 대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배웠던 어휘를 즉각적으로 인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입모양을 관찰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랑 가정 안에서 교재교구를 활용하시는 시간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언어치료 도구상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또 가정 안에서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교구도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